안녕하세요. 새벽 2시 17분입니다. 혹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 준비했어요. 70세 할머니가 자식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통쾌한 복수극인데요. 복수 방법이 너무 참신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궁금하시죠? 자식들이 할머니 전세금 8천만 원 노리고 요양원 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반격이, 이건 정말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녹음 파일, 법적 조치,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히 뒤바뀐 상황까지.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사연을 처음 받았을 때는 그냥 평범한 가족 갈등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요즘 워낙 많잖아요. 노인 돌봄 문제. 그런데 읽어보니까, 이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반전들이 계속 나와요. 그것도 실화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특히 마지막 반전은, 정말 소름 끼쳤어요. 자, 그럼 김정자 씨의 놀라운 이야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정자 씨, 올해 70세입니다. 키 158cm에 몸무게 52kg. 작은 체구지만 억센 성격으로 유명하셨다고 해요. 정자 씨는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오셨어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30평 남짓한 가게였는데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일하셨대요. 두 자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큰아들 민수 씨는 지금 40세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차녀 은정 씨는 37세로 간호사예요. 두 자녀 모두 대학까지 보냈으니 정자 씨 부부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짐작이 가시죠? 5년 전 남편 되시는 분이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정자 씨는 그때 혼자 남겨진 충격이 너무 컸대요. 50년을 함께 산 반쪽을 잃은 거니까요. 그래도 정자 씨는 굳건했어요. 가게를 정리하고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 수유동에 전사 8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했어요. 26평 정도 되는 깔끔한 아파트였죠.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볼게. 그렇게 다짐하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아침에는 근처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게이트볼도 하고, 오후에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꽤 활기차게 지내셨다고 해요. 자식들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안부 전화도 하고, 명절 때는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정자 씨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하며 만족해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무릎이었습니다. 정자 씨가 젊을 때부터 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셨잖아요. 50년 가까이 서서 일하다 보니까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파스 붙이고 찜질하고 한의원 다니면서 버텨보셨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래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심지어 평지를 걷는 것도 아파서 절뚝거리게 됐어요. 결국 큰아들 민수 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갔어요. MRI 촬영 결과를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래요. 어머님,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네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겠어요. 정자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대요. 수술이라는 게 70세 나이에는 부담스럽잖아요. 게다가 혼자 사는 상황에서 수술을 받는다는 게. 민수 씨가 어머니를 달랬어요.
엄마, 수술 받으세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예요. 수술 후에는 저희 집에서 회복하시면 되고요. 며느리 수진 씨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자 씨는 자식들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어요. 역시 어려울 때는 가족이구나 싶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인공관절 수술 자체는 요즘 워낙 많이 하는 수술이라 큰 문제 없이 끝났고요. 다만 회복 기간이 문제였죠. 최소 3개월은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퇴원 당일 민수 씨 부부가 정자 씨를 모시고 자신들 집으로 갔어요. 강남구에 있는 34평 아파트였는데 깔끔하고 넓어서 정자 씨가 머물기에는 충분했어요. 첫 주는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 수진 씨가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줬는지 몰라요. 매일 아침 정자 씨 방에 와서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하고 안부를 묻고 밥도 정자 씨 입맛에 맞춰서 짜지 않게 해주고 심지어 발 마사지까지 해줬어요. 손자 준호도 할머니가 오니까 좋아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방에 와서 숙제도 하고 그날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정자 씨는 손자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행복했다고 해요. 민수 씨도 퇴근하면 어머니 안부부터 물어보고 주말에는 함께 근처 공원도 산책하고 정말 한 가족 같았어요. 정자 씨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역시 가족이구나. 어려울 때는 가족만큼 믿을 게 없구나 싶었지. 그런데 딱 일주일 후였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미묘한 변화였어요. 며느리가 여전히 친절하기는 한데 뭔가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 웃을 때도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웃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정자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목소리 톤부터가 달랐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조심스럽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죠. 네, 뭐야? 어머니도 여기 계시면서 불편하시죠? 정자 씨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웬 소리인가 싶어서. 불편하다니 무슨. 아, 그게. 제가 요즘 요양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 순간 정자 씨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고 해요. 요양원? 네. 요즘 정말 좋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호텔 같은 데도 있고 전문가들이 24시간 돌봐주니까 어머니도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정자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다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던 며느리가 갑자기 요양원 얘기를 꺼내니까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났대요. 아직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정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니까 며느리가 빙글빙글 웃으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아,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그냥 한 번만 둘러보시는 거예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부담 가지지 말라는 말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다고 하시네요. 그날 밤 정자 씨는 잠을 못 이루셨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대요. 내가 짐이 된 건가? 일주일 만에 벌써 귀찮아하는 건가? 다음 날부터 정자 씨는 며느리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 불편하게 한 게 있나?
밥도 조금만 먹고 TV 소리도 줄이고 가능하면 방에만 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분위기는 더 어색해졌죠. 며느리도 예전처럼 정자 씨 방에 자주 오지 않고 민수 씨도 퇴근하고 나서 어머니보다는 자기 일에만 집중하더래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고 정자 씨는 결정했어요. 차라리 둘째한테 가자. 딸이니까 더 편하겠지. 정자 씨가 민수 씨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나 은정이한테 가볼까 한다. 민수 씨가 놀랐어요. 엄마, 왜요? 여기서 불편한 게 있어요? 아니야, 그냥. 딸하고도 좀 지내보고 싶어서. 사실 민수 씨 부부는 속으로 안도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 나가겠다고 하니까 굳이 요양원 얘기를 더 꺼낼 필요도 없고, 며느리 수진 씨는 겉으로는 아쉬워하는 척 했어요. 어머니,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야, 너 잘했어. 고마웠다. 정자 씨는 정말 고마웠어요. 비록 일주일이었지만 정성껏 돌봐준 건 사실이니까요. 다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차녀 은정 씨 집으로 이사하는 날, 민수 씨가 차로 데려다 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은정이 집은 좀 좁을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딸하고 지내는 거니까. 그래도 나중에 불편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민수 씨의 말에는 뭔가 복선이 깔려 있었어요. 마치 어차피 은정이 집에서도 오래 못 있을 텐데라는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은정 씨 집은 정말 좁았어요. 강북구에 있는 투룸 오피스텔이었는데 신혼부부가 살기에도 빠듯한 공간이었죠. 은정 씨는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서 부부 둘이서만 살고 있었어요. 사위 되시는 분은 중소기업에 다니시고 은정 씨는 종합병원 간호사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은정 씨도 반가워했어요. 엄마 오셨어요? 아, 무릎 수술 많이 아프셨죠? 딸이 간호사다 보니까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어서 정자 씨도 좋았어요. 은정 씨가 물리치료 방법도 알려주고 재활 운동도 도와주고. 그런데 문제는 공간이었어요. 투룸이라고 하지만 방 하나는 정말 작아서 정자 씨가 들어가시니까 침대 놓고 나면 돌아다닐 공간도 거의 없었어요. 거실도 마찬가지였어요. 소파, 테이블, TV장 놓고 나면 3명이 함께 있기에는 너무 비좁았죠. 사위 되시는 분도 처음에는 친절했어요.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보였어요. 출근 준비할 때도 화장실 순서 때문에 기다려야 하고, 거실에서 TV 볼 때도 어머니가 계시니까 자유롭게 못하고, 은정 씨도 3교대 근무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밤 근무하고 와서 낮에 자야 하는데 어머니가 거실에서 TV 보시니까 신경 쓰이고, 정자 씨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지내려고 했어요. TV 소리 줄이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설거지나 청소도 도와드리고 정말 눈치 보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정자 씨가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안방에서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좁은 집이다 보니까 다 들렸죠. 사위가 먼저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야? 왜? 불편해? 불편하다기보다는 나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집에 와서도 편히 쉴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 무릎 수술하셨는데
혼자 두면 되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집에서는 왜 나온 거야? 은정 씨가 잠깐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도 요양원 얘기 계속 하더라고. 그럼 그게 답 아니야? 우리도 아이 갖고 싶은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쉿, 소리 줄여. 들릴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자 씨는 그 대화를 다 들었거든요. 정자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큰아들 집에서 나온 이유가 자녀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어디를 가나 똑같구나. 결국 자식들 모두 나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날 밤 정자 씨는 잠을 못 이루셨어요. 새벽까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 자식들 키우려고 고생했는데 이제는 정말 짐인가? 다음 날 아침 정자 씨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자식들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다고. 차라리 혼자 살면서 간병인을 쓰는 게 낫겠다고. 은정아, 나 집에 가려고 한다. 은정 씨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요? 뭔가 불편한 게 있어요? 아니야, 그냥. 내 집이 편해서. 엄마, 아직 무릎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괜찮아. 간병인 구해서 도움받으면 되니까. 은정 씨는 속으로는 안도했지만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했어요. 그래도 혼자 계시기는 미안하다, 짐이 돼서. 정자 씨가 그렇게 말하니까 은정 씨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정말 부담스러웠거든요. 짐이 아니에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정자 씨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날 오후에 바로 짐을 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택시 타고 혼자 가겠다고 했지만 은정 씨가 차로 데려다 줬죠. 집에 도착해서 은정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아프면 바로 연락하세요. 응, 알겠다. 너 걱정 말고 너희 생활이나 해. 은정 씨가 떠나고 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혼자 있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무릎도 아프고. 정자 씨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다음 날부터 정자 씨는 간병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간병인 업체들이 정말 많더래요.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했어요. 24시간 간병인은 한 달에 500만 원, 12시간은 250만 원, 8시간은 170만 원 정도였어요. 정자 씨가 가지고 계신 돈을 계산해 보니까 전세 보증금 8천만 원 빼고 적금이나 예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국민연금도 받고 계셨지만 한 달에 40만 원 정도였고요. 24시간 간병인을 쓰면 6개월도 못 버티겠더래요. 그렇다고 12시간씩 쓰자니 밤에 혼자 있는 게 불안하고 결국 8시간씩 낮에만 오시는 간병인을 구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간병인은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어요. 경력도 많고 친절해 보여서 정자 씨도 만족했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그만두시더래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다른 환자분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두 번째 간병인은 일주일 만에 그만뒀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면서요. 세 번째, 네 번째. 간병인이 계속 바뀌니까 정자 씨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매번 새로운 사람에게 자기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게다가 간병인이 집에 있으면
사생활이 없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내 집인데도 눈치가 보이고 편하게 쉴 수가 없었죠. 한 달쯤 지나니까 간병인 비용만 200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이대로 가면 1년도 못 버틸 것 같았어요. 정자 씨는 매일 밤 혼잣말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평생 자식들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가게에서 일하면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제는 짐인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러면서 남편 생각도 많이 나셨대요.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정자 씨가 남편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쓰던 낡은 수첩이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빨간 볼펜으로 뭔가 써놓은 글이 있었어요. 경제권 절대 넘기지 말 것. 독립공간 확보할 것. 법적 장치 마련할 것. 그 밑에는 이런 글도 있었어요. 정자야, 자식들 믿지 말아라. 사람은 다 자기가 우선이다. 특히 돈 문제는 더 그렇다.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의존하면 절대 안 된다. 미리 준비해둬라. 정자 씨는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언제 이런 글을 써놨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남편의 말이 맞더래요. 자식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결국 자기 생활이 우선이구나.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정자 씨는 그때 남편이 왜 이런 메모를 남겼는지 이해했다고 하세요. 아마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봤겠구나. 그래서 미리 경고해 둔 거구나. 그 순간 정자 씨 마음속에서 뭔가 바뀌었대요. 맞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자식들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말자. 그런데 그 결심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큰아들 민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간병인 잘 구하셨어요? 응, 그럭저럭. 엄마, 그런데 요양원 하나 좋은 데 찾았어요. 정자 씨 가슴이 또 쿵 떨어졌어요. 요양원? 네, 정말 좋은 곳이에요. 한 번만 구경 가봐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정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간병인 쓴다고 했을 때는 뭐라고 안 하더니 갑자기 요양원을 찾아놨다고. 아들아, 나는 괜찮다고 했잖아. 엄마, 그냥 구경만이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또 그 말이네요. 부담 갖지 마세요. 이 말만큼 부담스러운 말이 없더래요. 꼭 가봐야 해? 네,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제가 직접 알아봤거든요. 정자 씨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자식들이 대체 뭘 준비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래, 한번 보자. 민수 씨가 며느리 수진 씨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러 왔어요. 차 안에서 며느리가 신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곳이에요. 마치 호텔 같아요. 시설도 좋고 직원분들도 친절하고. 정자 씨는 며느리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적극적일까? 요양원에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고급 호텔 같았거든요. 로비도 화려하고 직원들 유니폼도 말끔하고 안내하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르신, 저희 요양원은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어요. 먼저 시설부터 보여드릴게요. 1층에는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이 있었어요. 물리치료실에는
최신 장비들이 가득하고 식당은 호텔 뷔페처럼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식사는 하루 3번 제공되고 간식도 오전 오후로 나가요. 영양사가 직접 메뉴를 짜서 건강식으로 준비해드려요. 2층으로 올라가니까 개인 방들이 있었어요. 1인실, 2인실로 나뉘어져 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넓었어요. 에어컨, 난방, 개인 화장실 모두 구비되어 있고 비상벨도 있어서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어요. 3층에는 프로그램실이 더 있었어요. 노래교실, 서예교실, 원예치료실.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지루하지 않게 항상 뭔가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이 짜여져 있거든요. 정말 좋아 보였어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그런데 정자 씨가 다른 어르신들을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시설은 이렇게 좋은데 어르신들 표정이 별로 밝지 않더래요. 복도에서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할머니 한 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 눈빛이 좀 멍했어요. 무표정하고 생기가 없는 느낌. 프로그램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노래교실에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노래는 부르고 계시는데 얼굴 표정은 별로 즐거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 견학이 끝나고 상담실에서 비용 얘기를 들었어요. 입소금이 3천만 원이고 월 이용료가 150만 원입니다. 민수 씨가 깜짝 놀랐어요. 입소금이 3천만 원이나 돼요? 네, 1인실 기준이고요. 2인실은 좀 더 저렴해요. 입소금 2천만 원에 월 이용료 120만 원. 며느리 수진 씨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여보, 어머니 전세 보증금이. 민수 씨가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정자 씨는 그 모습을 다 봤어요. 자식들이 뭔가 계산하고 있구나 싶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상담이 끝나고 요양원을 나오는 길에 화장실에 가신다던 민수 씨 부부를 기다리면서 정자 씨가 로비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청소하시던 할머니 한 분이 정자 씨 옆에 와서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여기 들어오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 여긴 좋긴 해요. 시설도 좋고 밥도 잘 나오고. 근데 있다 보면 답답해져요. 답답하다고요? 시간표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아침 7시에 기상해서 세면하고, 8시에 아침 먹고, 9시에 체조하고, 하루 종일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해요. 그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더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긴 시간표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자 씨는 확신했다고 해요. 아,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 민수 씨 부부가 돌아왔어요. 엄마 어떠세요? 괜찮죠? 정자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정말 좋은 곳이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을 맞추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시는구나. 그런데 정자 씨가 다음 말을 이어갔어요. 좋은 곳이야. 근데 난 안 갈래. 그 순간 주차장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집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나는 내 집이 좋아. 60년 넘게 살아온 우리 동네가 좋고. 민수 씨가 조금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간병인 비용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그렇게 쓰시면 몇 년 못 가요. 정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내 돈이니까 내가 쓸게. 그때 며느리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그럼 전세금이라도. 뭐, 아니, 그게 요양원 입소금으로 전세금을 잠깐만 쓰면 되잖아요.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정자 씨가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어준 거. 사실 정자 씨는 이미 며칠 전부터 자식들이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민수 씨가 갑자기 요양원 얘기를 꺼낸 것도 이상했고, 며느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수상했고, 그래서 미리 준비한 거였어요. 집에 놔둔 녹음기로 자식들이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해 둔 거죠. 핸드폰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보, 어머니 전세금이 8천만 원이래. 그래서 그거 입소금으로 쓰고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지내시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어머니가 동의할까? 일단 요양원부터 보여드리고 분위기 좋을 때 자연스럽게 얘기해봐. 나중에 돌려드린다고 하면 되겠지? 돌려드리긴. 월 이용료만 해도 150만 원인데 몇 년 못 가. 그럼 어쩌지?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일단 전세금부터 확보하는 게 중요해. 녹음이 끝나자 주차장이 조용해졌어요. 정자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이 가장 길더라. 민수 씨가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 들었는데. 며느리도 얼굴이 새하얘져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희도 생활이 힘들어서. 정자 씨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나는 택시 타고 갈게. 너희들끼리 더 얘기해. 엄마, 그렇게 나가시면. 뭐, 죄송해요, 어머니. 정자 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집에 도착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차녀 은정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요양원 얘기 말이야. 너도 같은 생각이지? 은정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응, 알아. 애 낳으려고 하는데 돈도 필요하고 전세 보증금도 더 늘려야 하고 그래서 오빠랑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는데? 전세금으로 각자 보증금 늘리고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어떨까 해서. 정자 씨는 오히려 차분했어요. 이미 큰아들한테서 충격을 받은 후라 별로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래, 솔직해서 고맙다. 은정 씨가 놀랐어요. 화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니까. 엄마, 화났어? 화났다기보다는 이제 정말 내 갈 길을 찾아야겠다 싶어. 무슨 말이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 미안하다. 엄마, 괜찮다. 너희도 너희 살 길이 있는 거니까. 그날 밤 정자 씨는 남편이 남긴 메모를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심을 했죠. 이제 정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자. 다음 날 아침 정자 씨는 동네 주민센터에 갔어요. 복지 상담을 받으러 간 거였어요. 혹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주택 같은 게 있나요? 담당 복지사 김주무관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임대주택이에요. 월세 18만 원에
보증금은 36만 원 정도고요. 정자 씨 눈이 번쩍 뜨였어요. 월세가 18만 원이요? 네,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이라 저렴해요. 그리고 무장애 구조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나 워커 타고 다니시기에도 편해요. 혼자 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고 생활지원사님이 주 3회 방문해서 안부도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도 드려요.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사세요? 한 건물에 50가구 정도 사시는데 다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에요. 서로 안부도 묻고 지내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정자 씨는 점점 관심이 생겼어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응급상황 대응 서비스, 생활지원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특별한 건 상호돌봄 포인트 제도가 있어요. 상호돌봄 포인트요? 어르신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 포인트를 적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분 빨래 도와드리거나 장보기 도와드리거나 말벗이 되드리거나 그러면 포인트가 쌓여요. 그 포인트로 뭘 해요? 나중에 본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포인트로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일종의 품앗이 시스템이죠. 정자 씨는 감동했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니. 신청은 어떻게 해요? 소득이나 자산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지금 공실이 하나 있어서 바로 입주 가능해요. 정말요? 네, 한번 보러 가실래요? 멀지 않아요. 여기서 버스로 20분 거리예요. 복지주택을 보러 간 정자 씨. 정말 감동했다고 해요. 건물 자체는 새 건물은 아니었지만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복도도 넓고 무엇보다 문턱이 없어서 휠체어나 워커로 다니기 편했어요. 방은 원룸 구조였는데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작은 주방, 화장실, 그리고 넓지는 않지만 아늑한 거실 겸 침실. 베란다에서는 앞산이 보였어요. 정자 씨는 그 풍경을 보면서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해요. 1층에는 공동시설들이 있었어요. 빨래방, 독서실, 작은 헬스장, 그리고 공동식당. 어르신들이 원하시면 함께 식사도 하실 수 있어요. 각자 반찬 하나씩 해서 나눠 드시거나 돌아가면서 요리하시거나 옥상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어요. 여기서 상추, 토마토, 고추 이런 거 키우셔도 돼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정자 씨는 옥상에서 다른 어르신들이 텃밭 가꾸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 될 수 있겠구나. 입주는 언제 할 수 있어요? 서류만 준비되면 바로 가능해요. 그날 바로 신청했어요. 복지사님이 도와주셔서 서류도 금방 준비됐고요. 그런데 정자 씨에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 메모에 써놓은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었죠. 며칠 후 정자 씨는 은행에 갔어요. 신탁 상품에 대해 문의하러 간 거였어요. 유언 대용 신탁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은행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유언 대용 신탁은 고객님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미리 정해두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신탁 계약 기간 동안은 지정된 사람만 돈을 인출할 수 있어요. 지정된 사람이요? 네, 고객님께서 직접 지정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본인이 유일한 인출권자로 설정하시고 본인이 돌아가신 후에는 상속인들에게
분배되도록 설정하시죠. 정자 씨가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그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식들이 절대 돈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고객님의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요. 정자 씨는 만족했어요. 이거면 자식들이 자기 돈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겠구나.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신탁으로 설정하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다만 신탁 수수료가 연 0.3% 정도 발생해요. 괜찮아요. 그렇게 정자 씨는 전세 보증금을 신탁으로 묶어버렸어요. 이제 자식들이 아무리 원해도 그 돈을 건드릴 수 없게 된 거죠. 복지주택 입주 준비도 마쳤어요. 기존 전세집은 정리하고 필요한 집만 챙겨서 이사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사하기 전날 자식들을 불러서 만났어요. 큰아들 민수 씨와 차녀 은정 씨 모두 왔어요. 엄마, 갑자기 왜 부르셨어요? 정자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내일 복지주택으로 이사 간다. 자식들이 깜짝 놀랐어요. 복지주택이요? 응. 월세 18만 원짜리 어르신 전용 주택이야. 엄마, 갑자기 왜? 그리고 전세금은 신탁으로 묶어놨으니까 너희들 필요해도 못 쓴다. 민수 씨가 당황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있더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만 쓸 수 있고 내가 죽으면 너희들한테 분배되는 거야. 은정 씨가 화를 냈어요. 엄마, 저희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못 믿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너희 살 길이 있는 거잖아.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정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70년 살면서 처음으로 내 뜻대로 하는 거야. 엄마. 그리고 요양원도 안 간다. 내가 선택한 곳에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자식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이미 다 결정해 놓은 상황이었으니까. 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사시는 거. 괜찮다. 혼자가 아니야.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과 함께 사는 거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거야. 다음 날 정자 씨는 복지주택으로 이사했어요. 자식들도 도와주러 왔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짐을 다 옮기고 나서 은정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아프시거나 힘드시면 연락하세요. 응, 알겠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정자 씨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도 너희 인생이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는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자. 자식들이 떠나고 나니까 복지주택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다고 해요. 첫날 밤 정자 씨는 작은 방에서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정말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구나.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자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세요. 복지주택에서는 아무도 7시에 일어나라 이런 말 안 해요. 정자 씨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원하는 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옥상 텃밭에 가세요. 상추, 토마토, 고추, 파. 정자 씨가 직접 키우는 채소들이에요. 물 주고, 잡초 뽑고, 벌레 잡고. 정자 씨는
이 시간이 제일 좋다고 해요. 옥상에서 다른 어르신들도 만나요. 김할머니는 꽃을 키우시고 박할아버지는 배추를 키우세요. 서로 농사 얘기도 하고 어떤 채소가 잘 자랐는지 자랑도 하고 8시쯤 되면 1층 공동식당에서 아침 먹어요. 돌아가면서 요리하는 날이 있어서 정자 씨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요리해요. 정자 씨가 김치찌개를 끓이는 날이면 다른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50년 동안 식당 운영하면서 쌓인 실력이거든요. 정자 씨,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끓여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 정자 씨는 정말 뿌듯하다고 해요. 주 3회 오시는 생활지원사 이혜진 씨와는 이제 친구가 됐어요. 처음에는 업무적인 관계였는데 이제는 정자 씨가 혜진 씨 고민 상담도 해주고 혜진 씨는 정자 씨한테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해주고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좋지 뭐. 여기 와서 진짜 사람 사는 것 같아.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여기서는 눈치 볼 일이 없어서 그런가 봐. 월요일마다는 같은 건물 어르신들과 함께 동네 체육관에서 수영을 배워요. 처음에는 물 무서워하시던 정자 씨가 이제는 자유형으로 25m도 헤엄칠 수 있어요. 수영 선생님이 정자 씨를 정말 좋아해요. 정자 어머니, 운동신경이 정말 좋으세요. 나이가 나이인데 이렇게 빨리 느는 분은 처음 봐요. 수영하고 나면 체육관 옆 카페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어요. 이때가 제일 즐겁다고 해요. 정자 씨, 오늘 수영 폼 정말 좋았어요. 에이, 뭐리요? 아직 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처음에 물 무서워 하시던 분이 맞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정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해요. 그리고 상호 돌봄 포인트 시스템이 정말 좋대요. 정자 씨는 바느질을 잘하거든요. 50년 동안 자식들 옷 입히고 가게 앞치마도 직접 만들어 입고 그러면서 쌓인 실력이에요. 다른 어르신들 옷 수선해드리면 한 건당 포인트 50점씩 받아요. 단추 달아드리면 20점, 옷길이 줄여드리면 100점. 정자 씨는 지금까지 포인트를 2,500점이나 모았어요. 정자 씨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도움받고 있는지 몰라요. 맞아요. 정자 씨 손은 정말 금손이에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정자 씨는 뿌듯해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김할머니가 감기 걸리셨을 때는 정자 씨가 포인트 500점을 써서 3일 동안 간병 도움을 받았어요. 박할아버지가 장보기 힘드실 때는 정자 씨가 포인트 200점 써서 대신 장 봐드렸고요. 이게 진짜 품앗이지. 정자 씨는 이 시스템에 완전히 만족해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좋은 건 자식들과도 화해했다는 거예요. 처음 한 달 동안은 연락이 없었어요. 서로 어색하고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 민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민수야. 엄마,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괜찮다. 바쁘잖아.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 정자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불편하긴, 여기 정말 좋아.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할 일도 많고. 정말요? 응, 정말.
너무 재미있게 살고 있어. 민수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에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도 너희 생각이 있었던 거잖아. 그래도, 민수야, 엄마가 이렇게 말할게. 지금이 더 좋아. 서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어서. 그 후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주고받아요. 전처럼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연락하는 거예요. 차녀 은정 씨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복지주택에 놀러 와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그치? 엄마가 잘 선택했지? 네, 정말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은정 씨는 복지주택을 둘러보면서 감탄했어요. 어머니가 키우는 텃밭도 보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도 보고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하시구나. 응, 정말 행복해. 70살에 처음으로 내 맘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명절 때는 자식들이 복지주택으로 찾아와요. 전에는 자식 집에 가서 눈치 보면서 지냈는데 이제는 자기 집에서 자식들을 맞이하니까 훨씬 편해요. 어머니 집에서 먹는 밥이 정말 맛있어요. 그럼 여기가 엄마 집이니까 정자 씨는 명절 때 자식들 위해서 정성껏 요리해요. 그리고 남은 음식은 다른 어르신들과 나눠 먹고 올해 추석 때는 손자 준호도 함께 왔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된 준호는 할머니 집이 신기했나 봐요. 할머니, 여기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친구예요? 응, 다 친구야. 할머니가 여기서 인기 많거든. 진짜요? 왜요? 할머니가 바느질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준호가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자 씨는 정말 행복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민수 씨가 갑자기 복지주택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표정이 심각하더래요.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해?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민수 씨가 어머니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시니까 화도 나고 섭섭하기도 했어요. 응.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머니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정자 씨가 놀랐어요. 왜? 어머니, 요양원 비용 알아봤더니 정말 무시무시해요. 입소금에 월 이용료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지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수 씨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전에는 저희 집에 계실 때나 은정이 집에 계실 때 어머니가 항상 눈치 보시는 것 같았어요. 불편해 하시는 것 같고. 맞아, 눈치 봤지. 지금은 정말 당당하세요. 자신 있어 보이시고, 활기차 보이시고. 정자 씨가 웃었어요. 그럼 여기는 내 집이니까. 네, 정말 어머니 집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진짜 아들, 딸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뜻이야? 전에는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보고 싶어서 안부가 궁금해서 찾아뵙는 거예요. 정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뭉클했다고 해요.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 서로 부담 없이. 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저희는 가끔 안부 여쭙고 맛있는 거 사들고 놀러 올게요.
고맙다. 그리고 전세금 신탁한 것도 잘하셨어요. 저희가 함부로 건드리려고 했던 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정자 씨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다. 다들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 그렇게 해서 정자 씨는 자식들과도 완전히 화해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됐다고 해요.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만나는 관계가 된 거죠. 정자 씨가 사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자식들한테 서운했어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키웠는데 나이 들어서는 짐 취급하고 정말 속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식들도 잘못이 없어요. 다들 자기 살기 바쁜 세상이니까. 그리고 부모를 모신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가 들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식들은 귀찮아했고, 요양원은 너무 비쌌고, 간병인은 불편했어요. 그런데 결국 정답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이었어요. 70세에 처음으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물론 혼자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가끔 무릎도 아프고 외로울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내 선택이니까 후회는 없어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70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청취자 여러분?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할머니의 슬픈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희망적인 이야기가 되었네요. 저도 이 사연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효도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노후 준비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고요. 가족이란 게 참 복잡해요. 사랑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의무감과 진심 사이에서 헷갈리기도 하고. 김정자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70세라는 나이에도 새로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선택지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김정자 씨는 보여주셨어요.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김정자 씨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갈등과 상처가 있었지만 결국 모든 가족이 더 행복해졌거든요.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김정자 씨 본인도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